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번 대선에 승패를 결정짓는 최대 이벤트 혹은 변수는 무엇일까? 지금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막판 국면은 김문수 후보가 주도하고 있다. 어쩌면은요, 어부지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 이재명을 그 도마 위에 올려놓고 생선으로 만들어 놓고 칼질을 많이 했죠. 이재명이 지금 잘려나간 지지율이 꽤 큽니다. 지금 깜깜이 상태인데요. 새로운 지지율 발표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가 상당한 지지율 반등이, 그리고 이재명은 상당한 지지율 마이너스, 손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까? 저는 김문수 후보가 현재 이재명에 거의 근접했거나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지만 대선 승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지고 있다라든가 아직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해보나 마나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개표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사전투표, 본투표가 비율이 비슷해요. 50대 50입니다. 투표율이 뭐 30, 몇 퍼센트다 나오죠. 투표율이. 근데 그거는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실제 대선 투표율이 보통 한 70%에서 80% 사이라고 본다 그러면요, 거기에 기준하게 되면은 이미 투표할 사람의 절반 정도가 투표를 마친 겁니다. 우리나라 사전투표는 사전투표가 아닙니다. 본투표예요, 본투표. 본투표 3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상한 것은 사전투표 이틀 해놓고 또 3일 있다가 이제 본투표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도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달아서 3일 하면 괜찮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공약처럼 말이죠.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만 이틀 하는 게 어떤가. 이게 진짜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동아일보 샷을 잠깐 보니까 그걸 지적했더군요. 사전투표가 아니라 이제는 본투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헌법 위헌 요소가 발생하고요. 본투표와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존속되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시하던데요. 그러면서 부정선거 이야기는 안 하더군요. 이게 이제 우리 언론, 메이저 언론들의 한계이기도 하죠. 자, 지금 김문수 후보 관련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윤석열, 김문수로 힘 몰아달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강훈 집회에서 대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유는 이미 우리 당 사람도 아니다. 사실상 출당된 것이다. 우리 당 근처에 얼씬도 말라, 이런 어떤 헤드라인이 또 보입니다. 자, 이번 선거가 프레임 싸움으로 보게 되면요, 민주당의 전략은 뭐 뻔합니다. 계엄 대선, 내란 대선, 이걸로 지금 몰아가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 이렇게 지금 몰아가려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게 아니다. 나와 이재명의 대결이다. 그래서 운동권의 전설, 학생운동권의 전설, 그리고 노동운동권의 전설, 민주화운동권의 전설, 이 3대 전설 모두 한 몸에 지금 수용하고 있는 김문수 대 유사 민주파리. 민주화운동 한 적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그리고 방탄 독재를 일삼는 정과 혐의가 너무도 많아서 다시는 이런 사람이 이제 정치판에 나타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대 이재명, 이 대결로 몰아가려는 거죠. 정의와 불의, 진짜와 가짜, 그리고 청렴과 부패, 뭐 여러 가지 어떤 극단적인 대비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하려는 것이고요. 자, 쭉 이렇게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겨냥, 거구 댓글팀 의혹. 자, 아무튼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막판 대역전을 해야만 하고 이미 그 지점까지 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특정한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밀리지만 또 어떤 특정한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골든크로스 직전 다 따라잡은 그런 것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보더라도 최후의 한 표까지 번보수, 그리고 나아가서 그 힘으로
어느 정도 중도까지 확장시키는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시민의 등장, 유시민의 그 엄청난 망언, 이것이 이번 대선에 하나의 그 분수령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어떤 실언을 했고 그 망언을 했죠. 자, 김문수, 설란영 발언, 유시민의 김대중, 노무현도 상고 출신이다. 이 두 사람이 상고 출신인 것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특히나 또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도 상고 중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유시민이가 설란영 여사를 비하한 것은 여성 모독, 여성 비하, 노동 모독, 노동 비하, 뭐 등등 여러 가지 차별적 요소를 만들어내면서 쓰레기 유시민을 탄생시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또 하나의 그 김문수 후보가 막판에 대역전을 이루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 그리고 이재명 집안에는 너무도 많은 법인카드를 이용한 과일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코끼리가 살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칼이나 이야기, 이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거북섬 이슈,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적어도 막판에 당락을 바꿀 정도의 거대 변수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유시민의 발언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지금 김문수를 제가 쭉 검색해 보니까요, 현재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는 김대중, 노무현도 상고 출신이다, 이겁니다. 학벌 높다고 지혜 생기는 것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내를 너무도 사랑했다. 한 번도 유시민 같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내가 오히려 빚지고 살고 있다. 나보다도 더 훌륭한, 더 위대한, 너무도 아름다운 분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대역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어쨌거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김문수 지지 호소에 대해서요, 민주당에서는 김문수야말로 윤 대통령의 후계자다, 윤의 아바타다, 뭐 등등 해가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근데 김문수라는 사람이 독자적인 인물이잖아요. 누구의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김문수는 김문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이 먹히지 않을 것으로 결국 또 압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인간 김문수의 탄생, 이번에 새로 김문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로 이번 대선이 완전히 다이나믹해졌다. 프레임 자체가요, 김문수 대 이재명의 싸움, 이 자체로만 국한시킬 수 있으면 저는 승리 가능성이 최소 51%는 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관건은 이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으로 가는 표는 4표가 되겠죠. 자, 그 표를 잘 이제 컨트롤하고 한쪽으로 이제 결집만 시켜주면은 승리는 김문수다.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문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